반갑습니다. 몇 반 수업 볼지 모르는데 27페이지 수업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의 가보개혁 이야기고 현재 지금 3학년 4반에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 강의로 준비하지 말자. 편한 대로 하자. 니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누가 지금 눌러줘서 멋있게 등장했는데 니들도 수업 잘 듣고 있고 야 니네는 신경 쓰지 말고 수업하고 알았어? 그래서 27페이지 가보개혁이 시작하다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페이지 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다? 가보개혁인데 앞에서 공부한 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1894년에 대형 사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1894년 갑오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 다음 가보개혁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어디에 대해서 공부했어?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래서 남은 거 한 가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가보개혁이라는 건 사실 내용 자체는 단순해. 뭐냐면 1894년에 있었던 대규모 개혁인데 근대적 개혁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 최초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개혁을 실시했었다는 내용인 거야. 오케이? 그게 몇 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 있었기 때문에 가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개혁 말고 이 가보개혁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대규모 개혁들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개혁이 1894년에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개혁이 있었어.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 1895년에 또 대형 개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1897년에 대형 개혁이 한 번 있어. 그래서 1895년에 개혁이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1차, 2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무슨 개혁이다? 가보개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1년 정도 있다가 1895년 겨울에 또 대규모 개혁이 한 번 있어. 그래서 이거는 몇 년도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어서 60갑자로 1895년이 을미년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897년에 고종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버리고 나라를 뭘로?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해.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그리고 황제니까 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무라는 연호를 써. 그래서 이 개혁은 무슨 개혁이다?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니네가 내가 이걸 공부를 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가본지 을민지 광문지 구별할 수 있으면 1차 공부가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혁의 내용들을 구별하고 있으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거 뒤인 건지 순서를 구별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지. 그래서 오늘 1차로 뭐부터? 가보개혁부터 공부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요거 이제 이거 물에 왜 봐? 이거 물로 치우 큰일 났어. 이런 게 다 찍히고 있단 말이야. 편집이 없어. 이 새끼들 이거 빨리 말아야 돼. 1895년 6월 정도 1894년 6월 정도가 되면 이제 조선 정부는 개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자이든 타이든 개혁에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먼저 얘기하자. 1894년 이제 6월 초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관을 설치해서 스스로 근대적 개혁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지금 얘기한 거대로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니네 무식이 탄로나잖아. 영상에 찍히고 있단 말이야. 3학년 4반. 앞에서 대규모 사건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이 5월에 무슨 약속을 맺었다 그랬어? 전주하약이라는 정부하고의 약속을 맺고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하고 농민군이 해산했잖아. 그러니까 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 진압 자체가 안 됐잖아. 그럼 지금 전라도 지방이 지금 다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 조선이란 나라를 가지고 만약에 평안도에서 반란 나면 그것도 진압이 안 될 거고 경상도에서 반란이 나도 그것도 진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더 이상 이제 개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강력한 개혁에 나서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에 여기 지금 뭐 청하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특히 어디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지. 일본은 아예 굳은 마음 가지고 지금 11,000명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 그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청 깨고 조선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선이 지금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이런 지네 스스로의 개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 일본이 이것도 공부했지. 어디를 점령해버려? 그해 6월에 무단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왕과 왕비를 인질로 잡고 조선의 내정에 강력하게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 교정청을 어떻게 강제 해산시켰거든.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도와주겠다. 우리가 개혁 선구자니까 먼저 조선의 개혁에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일본 편을 드는, 그러니까 일본의 입맛에 맞는 애들로 사람을 꾸려가지고 군국기무처라는 개혁기관을 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개혁이 무슨 개혁이다? 가보개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본의 의도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꼭 이게 모든 개혁이 이때 그래서 개혁이 시작돼서 이제 1차 개혁이 시작이 되고 추후에 몇 달 있다 2차 개혁이 시작이 되고 하는데 이 1차 개혁 때 개혁 내용만 한 230개 돼요. 어마어마한 사회가 완전 개조 수준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 개혁이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고 해서 꼭 모든 게 다 일본의 요구대로만 됐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해야 되는 개혁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했을 때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이게 일본의 간섭을 받은 개혁이다. OX. 오지. 오야. 일본의 간섭을 받은 발음이 안 되네. 일본의 간섭을 받은 개혁이다. 이건 오야. 그렇지만 이 개혁 내용이 간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본 마음에 드는 개혁은 아니야. 알겠어? 조선 정부가 필요한 개혁도 포함되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변화가 있었고 그 내용들 중에 중학생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개혁 내용 한 6, 7가지를 교과서에 정리를 해놨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해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고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중간에 보면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개혁을 진행하였다 나오지. 그래서 지금 정치면에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 정치적 개혁에서 2가지 설명하고 있잖아.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고 뭐를 폐지했대? 과거제를 폐지했대. 쉬운 거부터 가자. 뭐가 드디어 폐지가 됐어? 과거제가 폐지가 됐다. 고려 광종 이후로 약 1000년 정도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이었던 뭐를 폐지해버렸어? 과거를 폐지했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과거 시험은 상당히 구식이야. 뭐 유교 성리학적 뭐 요소를 시험 보고 뭐 그러잖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국가가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교육 말고 근대적 신식 교육 받은 인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과거제대 문제가 있었고, 2번째는 뒤에 설명할 건데 일단 이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데 과거라는 건 신분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잖아. 그렇잖아. 과거 뭐 양반 자제가 뭐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나가면 또 양반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 사실 이 조선의 신분제가. 그러니까 과거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뭐를 없앨 수가 없어. 신분제를 없앨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과거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냥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은 인재로 뽑기 위한 작업인 거야. 과거제 폐지 기억을 하고. 2번째 뭐하고 뭐를 분리했대? 왕실사무와 행정사무를 분리했대. 이건 무슨 말이냐? 야, 조선이란 나라는 애초에 그냥 왕조국가라. 왕이 곧 국가잖아. 원래는 왕이 곧 국가잖아 사실. 그치? 근데 이전에는 뭐 왕의 일, 국가의 일 뭐 구분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다 뒤섞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나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왕이 개인적으로 결혼하냐 마냐 뭐 이런 것도 간섭을 하고 뭐 왕집 뽑고 이런 것도 간섭을 하고 뭐 나라의 중대사 뭐 세금을 더 걷냐만 이것도 뭐 간섭한다. 다 뒤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그냥 분리해서 개인적인 업무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보면 그 빨간 옷 입은 잘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2개 들고 있잖아. 그치? 그 아저씨 한쪽 손에 뭐가 들려있어? 국내보라는 조직이 들려있지. 국내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왕과 왕, 뭐 집안, 친인척 뭐 이 일가와 관련된 개인적인 업무는 다 어디서 관리하는 거야 그냥? 국내부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야. 이건 니들 알아서 터치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국가와 관련된 일, 국가 정치와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합의해서 처리해라? 의정부에서 합의해서 처리해라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이 얘기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야, 왕권을 약화하는 거야.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지. 일종의 왕과 국가라는 거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분리 시도를 하는 거지. 오케이 말이? 왕권이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된다. 자, 넘어가서 경제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을 일원화 했대. 이건 뭔 말이야? 이건 예전에 갑신정변 때 김옥균도 주장한 적이 있어. 지금 조선에 들어오는 돈이 중구난방이야. 세금을 걷는데 막 요즘으로 치면 뭐 교육과 관련된 세금은 뭐 교육부가 걷어서 알아서 쓰고, 뭐 국방과 관련된 세금은 막 국방부가 걷고, 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이게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게 통합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봐봐. 그림 보면 경제 파라노님은 아시지? 무슨 기관을 만들었대?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을 신설을 해서 이 탁지아문이 조선 정부로 들어오는 모든 세금을 총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하고 비슷한 시스템인 거지. 그쵸? 야, 요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재정경제부라는 기관이 총괄 관리하면서 1년 동안 나라가 돈을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걷어들일지를 이게 계획을 세워서 쓰잖아. 그게 예산안이잖아. 예산, 국가 예산. 그 다음 심사받고 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국가에 들어오는 돈을 모두 다 어디 기관에서?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는 거야. 그 말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넘어가서 요거 좀 어려웠더라.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했대. 이거 무슨 말이야? 한글인데도 어려워. 은본위 화폐 제도. 화폐 만들었어요. 화폐를 만들어. 새로 만든다? 뭘로? 집. 집으로? 아니 집. 집이 뭐야? 하우스? 아니 집회. 지폐? 아, 종이로 만들어서 비스무리한데 다르다. 은본위 화폐 제도라는 건 뭐냐면 화폐 제도의 근간을 뭘로 하겠다는 거야? 은으로 하겠다는 거야. 실버. 이 뭔 소리냐? 야, 지금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돈을 원래 쓰고 있잖아. 뭘 쓰고 있어? 어렵지 않아. 쫄지 말고. 자, 조선 돈 쓰고 있잖아. 무슨 돈 써? 당백전. 오, 잘 생각했어요. 흥선대원군 때 잠깐 유통되다 말았어. 근본 화폐는 아니지. 조선의 근본 화폐는 엽전이라 그래서 상평통보잖아. 그게 조선 숙종 이후로 썼었던 알게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거 막 썼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쪽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개념이잖아. 이게 지금 뭐 이제 요즘 말로 치면 무역이 이루어지고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막 돈이 사고 팔고 하는데 이 돈을 정당하게 인정받기가 어렵잖아 지금. 야, 엽전 열량이 옛날 같으면 뭐 고기 고기 몇 근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을 건데 외국인들이 이걸 딱 주고 그러면 이게 측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세계 표준으로 나가겠다는 거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 당시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화폐 제도의 근간이 뭐냐면 은을 기반으로 한 은화야, 은화. 은으로 동전을 찍어내서 은화가 세계 표준 화폐 역할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합류한다는 거로 보면 돼. 우리도 돈을 이제 뭐를 찍어내서 은으로 은화를 찍어내가지고 그 은화를 기본으로 그 은은 똑같을 거 아니야. 유럽 은이든 우리 은이든 중국 은이든 똑같은 거 아니야. 크기에 따라서 은화의 가치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계 표준에 합류한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지. 그냥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은화가 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전 세계 기준 화폐 역할을. 요즘으로 치면 무슨 역할? 그렇지. US 달러. 미국 달러가 세계 돈의 기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지? 달러의 가치는 어디나 똑같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든 달러의 가치는 공통으로 인정을 받잖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 아니 그렇게 미국 싫어하는 누구도 북한도 뭐만 받아? 달러만 받잖아. 달러만. 북한 애들도 달러만 받아. 그래야 정원이 돈 많은 형이지 뭐, 그지? 정은이 형도 애플 컴퓨터도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지? 북한 돈 백날 좋아야 그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걔는 달러 받아. 그러니까 이 은본위 화폐 제도라는 건 그런 개념이야. 이해되지? 자, 넘어가서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진대. 조세, 세금을 얘기하는 거지. 급납화에서의 금은 여기서 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부터 조선에서 걷는 모든 세금은 뭘로만 받는다? 돈으로만 받는다. 이때부터 갑오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에 내는 세금은 이제 뭘로 내는 게 되는 거야? 돈으로.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알고 있잖아. 세금 걷는 게 뭐 쌀로도 받고 뭐 노동력으로도 때우고 아니면 옷감으로도 받고 막 현물로 막 받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은 다 뭘로 통일한다. 돈으로 통일한다 그 얘기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그다음 도량형 통일을 추진했대. 도량형은 뭐냐면 단위 길이 재는 단위, 무게 재는 단위, 뭐 부피 재는 단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조금씩 막 달라.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뭐 일례로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길이를 재는 단위 한자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 미안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썼어. 그러니까 딴방 갔더니 어떤 친구가 척이요 그러는데 1척, 2척, 이 척은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썼던 거고 척하고 거의 비슷한 단위인데 우리나라 쪽은 자라는 단위를 많이 썼지. 한자. 그래서 한자가 뭐 27점 몇 cm 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애매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자 그러면 어디는 27, 어디는 28, 뭐 30, 뭐 중구난방이니까 이런 거 통일하는 거고 이렇게 통일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계 표준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거지. 옛날 쓰던 단위들 지금도 꽤 많이 쓰고 있지. 자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안 쓰, 척도 거의 안 쓰잖아. 그치? 어디 가서 또 딴 반에 가니까 리라고 또 배워가지고 또 리어 뭐 이러더라고. 1, 2, 1이. 그지? 리는 몇 미터야? 말은 해놓고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1, 2. 이런 건 1, 2. 1.8m. 오, 1.8m는 어디서 그냥 머릿속에서? 랩피셜? 400m에 400m 엄마. 그래가지고 아리랑이 뭐라고 나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 심리가 보통 심리 단위로 끊잖아. 심리가 몇 킬로? 4kg, 4kg. 심리가 4kg. 아이 무식한 것들. 3학년 4반 무식한 것들. 기록에 남겨야겠어. 근 많이 쓰지. 무게 잴 때. 요즘도 쓰지. 요즘도 근 어디에 남아 있어? 고기 사올 때 그래. 돼지고기 소고기 사올 때 엄마가 한 근 사와 두 근 사와 그러잖아. 근 800대. 600에 600. 2% 부족하네 2%. 600g에 600g 한 근이. 되게 좀 애매해 이 근 뭐 이런 단위들이. 나도 몰랐어. 나도 어른 돼서 알았어. 한 근 알 이유가 뭐가 있어 청소년 때. 엄마가 한 근 사와 그럼 가가지고 그냥 한 근 주세요 그러고 그냥 받아오면 되지. 한 근이 몇 g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나중에 언제 알게 돼? 내 돈 쓸 때 알게 돼. 내 돈 쓸 때. 엄마도 쓸 때 관심 없어. 어차피 엄마가 준 돈 갖다 주고 거실로 오고 그냥 갖다 주고 아저씨가 그거 줬어 그러면 되니까. 근데 내 돈 낼 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지. 욕설 없는 평화로운 세상. 방송에서 절대 욕설을 쓰지 않아. 우리 수업 때도 쓰잖아. 알고 있지. 오케이? 이런 도량형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사회면에서 드디어 뭐가 폐지가 됐다. 신분제가 폐지가 됐다. 이 1894년부터 신분제가 폐지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가 이제 평등국가가 모두가 평등한 국가가 된 거지. 대단한 업적인 거지. 이게 진짜 근대화로 가는 첫 발걸음인 거지. 야, 5,000년간 유지되어 왔던 사람 살면서부터 신분제가 시작이 됐잖아. 청동기부터. 그 유지됐던 신분제가 이때 사라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지. 이제 양반도 노비도 뭣도 없는 세상이 된 거야. 대단한 거. 니네와 내가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이거. 어디 같이 경상을 해. 그래 안 그래. 그냥 형 어디 조씨야? 청양조씨? 창녕조씨? 살아났어. 공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아니 그렇잖아. 지금 내가 어디 무슨 씨하고 물어봤는데 이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새끼 가보개혁 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노코멘트 하겠어. 뭐 얘기해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우리 집 노비래? 막 이러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충분히. 그런 의심 안 해봤어? 근데 딴 말 얘기했지만 야 우리나라 성씨 중에 뭐가 제일 많아?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잖아. 의심해 본 적 없어? 왜 김씨, 이씨, 박씨만 김씨, 이씨, 박씨는 바퀴벌레야? 다른 집은 애 한 명 낳는데 이 집은 막 20명씩 나? 그래서 시간이 누적돼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만 많은 거야?
합리적 의심만 해볼 수 있잖아. 왜 김치 씨 박씨가 많을까? 이때 신문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만하겠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어. 뭐 충분히 내 의사는 전달했다고. 어? 내가 김씨 씨 박씨인데 뭔가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거나 뭐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야. 사실 한 100몇 년밖에 안 된 얘기잖아. 그러면 한 3대 정도 올라가는 거 증조 할아버지 니네한테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 때 얘기 정도 되는 거야. 뭔가 우리 집안의 명절 분위기가 옛날 이야기를 꺼려 한다거나 뭐. 그만하겠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오케이? 신분제가 폐지가 됐어. 그 다음 과부의 재가를 허용을 한대. 이건 뭔 말? 이거 단어를 어렵게 써놨지. 이거 재혼을 허용해 준다는 거야. 재혼. 그전에는 막 어려서 막 남편 죽고 그래도 이게 거의 재혼 불가능했잖아. 이건 동학농민군의 요구이기도 하고 재혼 허용해주고 조혼 금지한대. 조혼 뭐야? 일찍 결혼하는 거래. 막 8살, 7살짜리 남자애 막 결혼시키잖아. 꼬마 신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그랬어 예전에. 며느리 막 7살짜리 결혼시키고 대를 끊길까봐 나중에 이런 짓 못하게 하는 거지. 그지? 조혼 금지되고. 그 다음 연좌제 금지시켰대. 연좌제 뭐야? 죄를 연계해서 묻는 거.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집안에 누구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풍족을 멸하고 이러는 거. 그렇잖아. 막 그런 거잖아. 막 니네 오빠가 영모하다가 걸렸어. 니네 오빠가 영모하다가 걸렸는데 너 아무 죄 없이 집에서 술 먹고 있다 그냥 끌려가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 엄마 아버지 뭐 다 잡혀가고 이런 거 연좌제잖아. 연좌제. 이런 연좌제가 이때부터 금지돼가지고 지금까지. 왜? 자꾸 짜셔요. 저기 안 나와요. 여기서 잘린다고? 아 미리 얘기를 했어.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 여기 돼? 여기 딱 돼? 연좌제 금지. 연좌제 금지가 이때 이루어졌다. 이제 죄진놈만 처벌받는 세상이 된 거야. 그거 기억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때 사실 모두 금지됐어. 고문도 금지됐어. 고문 알지? 뭐 우리 뭐 비밀리에 얘기하지만 조선이 또 고문의 나라 아니야. 있잖아. 우리 뭐 얘기 안 하냐. 야 조선에 무슨 과학 수사 뭐 이런 거 있어? 뭐 죄짓고 그랬는데 뭐 증거 뭐 이런 거 있냐고. 일단 이 새끼 수상한데 그럼 어떻게 그래? 일단 잡아다 지지는 거부터 시작하잖아. 일단 잡아다가 막 이런데 막 불로 막 지지고 막 주리를 들어가지고 다리 다 분질러 놓은 다음에 일단 나타나서 네 죄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없던 죄도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 다 금지시키는 거야 이때. 고문 이런 거 다 이때 금지. 가보개혁 때. 자 요렇게 해서 일단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이 펼쳐지는 거야. 청일전쟁 벌어지고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을 장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2차 이제 개혁을 바로 이제 그해 겨울에 시작을 하는데 11월에 이 군국기무처 자체도 그냥 이제 폐지해버려. 왜냐면 이건 그나마 눈치 보려고 만든 기구 아니잖아. 눈치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본에 가 있던 골수 친일파 누구? 갑신정변 때 도망갔던 박영효를 귀국을 시켜서 박영효를 내무 대신으로 삼고 그냥 친일파 내세워서 친일개혁 실시해. 그게 무슨 개혁이다? 그게 2차 개혁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2차 개혁의 내용도 좀 많은데 중학교 교과서에 딱 2가지만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 2차 개혁 때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니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놨지.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이렇게 써놨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 재판소 얘기. 그거 재판받는 거. 재판받는 건데 야 조선시대 누가 재판해? 조선시대 누가 재판했어? 작년에 공부했잖아! 조선시대 누가 재판해? 지방관이 하잖아. 지방관이 사또가 앉아가지고 그 얘기 했었잖아. 지방사또, 지방수령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새끼 잘못했네. 야 곤장을 쳐라. 그럼 그게 진짜 재판이야. 실제 재판이. 그 사람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전문성은 없잖아 사실. 그냥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는 거지. 그지? 지방관 이상한 애 오면 이상한 재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근대식으로 이제 사법권을 다 빼서 재판을 못하게. 그리고 이제 억울한 재판 같은 건 지금 법원처럼 뭐를 만들어서 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 판사를 양성해가지고 법 공부한 전문 판사를 양성해서 이제 근대식 재판을 받게 한 거야. 이제 불법에 대해서. 이해됐지? 그게 이제 이때 이루어진 거다. 기억하면 되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때
초대 재판소 만들고 초대 판사로 양성된 애 중에 한 명이 조병갑이야. 그 조병갑? 그 조병갑. 그리고 고부군에서 도망쳤던 그 새끼. 그 새끼 또 집안에서 그분. 조병갑. 그러니까 이 뭐 개판이었지 처음에. 어쨌든 제도는 어쨌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다음 행정구역 개편도 잠깐 있었어. 이건 약 한 2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폐지됐는데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지방행정이 기본적으로 도 체제잖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 체제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이름을 그냥 조선시대 이름 따와가지고 나눈 거잖아. 근데 요때 잠깐 무슨 도를 없애고 무슨 부해 가지고 전국을 23개 부 체제로 나누어 가지고 잠깐 동안 행정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바로 폐지해버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요때 이런 개혁이 있었다 정도 기억합니다.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리고 요때 요 1차와 2차 개혁 사이에 이제 나라가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 야 이거 이 시대 살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잖아. 사실 그렇잖아. 이 시대에 네가 진짜는 아니지만 노비였다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바뀌는 세상을 좀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고종이 나라의 이제 변화가는 모습을 뭐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해. 그걸 이제 홍범 14조라고 부르거든. 사실 뭐 일본 애들 입맛에 맞는 거지만 어쨌든 고종이 발표한 홍범 14조가 있어. 근데 이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홍범 14조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홍범 14조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공부하고 요때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을 27페이지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한 것 같아.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질문. 2차 계약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교육과정 개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갑오를 중학교 과정에서는 갑오개혁을 이렇게 1, 2차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냥 통칭 갑오개혁이라 그래서 그냥 묶어서 설명해 버렸거든. 근데 이제 추세가 갑오 1, 2차 개혁을 나눠서 교육하는 체제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면 되고 내가 시험 문제 여기서 낼 때 지금 마음은 그래. 지금은 약간 좀 산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혹시 뭐 이렇게 나눠서 내가 출제할까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뭐 을미개혁, 광무개혁도 있는데 지금 마음은 그래. 그래서 그냥 다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너네가 기억해도 뭐 학교 시험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그치? 뭐 나중에 내가 니들을 또 미워하게 될 수도 있잖아. 이 새끼들 죽어봐라 해가지고 막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두 개를 좀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어. 오케이? 질문 없어? 그럼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방송은 이걸 야 눈을 준비해. 방송은 이걸 넣고 니들은 과제 보내 바로. 오케이?